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살아온 세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냥 듣는 척만 합니다. 친구는 슬며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이 마음속으로 혼자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나이 때문도 아니고 말을 잘 못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느냐고. 맞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수십 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해온 그 습관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고 싶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 매크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여러분을 대한다고.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흘려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자, 손녀가 어른 앞에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랜 친구가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세대 차이의 문제라거나 요즘 아이들의 문제라거나 효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관계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음 한두 번은 화를 냈지만 결국에는 그냥 넘어가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분위기가 깨질까봐 아니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냥 참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허용된 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 허용되면 그 다음은 좀 더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쉽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때로는 관계의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를 고쳐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닙니다.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딱 한 박자 멈추는 용기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품격입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해 왔습니다. 많은 관계를 보았고 많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내용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은 곧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걱정이 말이 되어 쏟아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각 쏟아진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반면에 한 박자 멈춘 뒤에 나온 말은 아무리 듣기 어려운 말이라 해도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오래된 진실입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항상 말을 아꼈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보내는 시간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품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처음 떠오른 반응을 바로 내뱉지 마세요. 그 대신 3번 숨을 쉬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대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는가? 그것이 진짜 어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진심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이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진심이 담길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타이밍이고 멈춤이고 한 박자의 여유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결국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옳고 그름보다 먼저 상황을 읽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온 가족이 명절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이 다 모였고 밥상 앞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한자리에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취직은 됐느냐?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밥상 위의 공기가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화나던 분위기가 한 문장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옳고 그름보다 먼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도 분위기를 깨뜨리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분위기와 감정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노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문장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일까요?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그것을 언제 꺼내야 하고 언제 접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을 할 줄 알면서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이 정말로 익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틀린 것은 분명히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옳고 그름만으로는 관계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관계는 논리가 아닙니다. 관계는 온기입니다. 논리는 상대를 이기게 해주지만 온기는 상대를 머물게 합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논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오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온기가 먼저입니다. 옳고 그름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먼저 읽고 따뜻하게 함께 해주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말로 요구하는 존중이 아닙니다. 삶 전체로 쌓아가는 존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최근에 옳은 말을 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그 말이 정말로 틀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때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옳은 말을 할 줄 알면서도 지금은 그 말 대신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안아줘야 할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을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한 자리 숫자인가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운가요? 그 숫자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 숫자 하나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저는 바깥을 탓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왔는지,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만들어 왔는지. 그 질문이 때로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저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존중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말을 하면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왔을까요? 더 많이 가르치려 했습니다. 더 많이 조언하려 했습니다. 더 많이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반대로 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가장 많이 존중받는 사람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꼭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평가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음에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야기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대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의미 있다고 여겨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응답하는 방법이 바로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별로 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들어주었을 뿐인데도 상대가 고맙다고 했던 경험. 저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조언보다 이해를 먼저 원합니다. 그 이해가 먼저 있을 때 비로소 조언도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다 말하기 전까지는 내 말을 시작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많은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 더 깊은 곳까지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는 말 여러분도 가끔 느끼시나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온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저는 그 감정이 약한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삶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외로움의 절반이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절반은 말에서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왔는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해왔는가? 그것이 지금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관계가 지금의 외로움의 깊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니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오늘 한 박자 멈추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사회가 바뀌었고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고 관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은 어느 시대에도 어느 세대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아셨습니다.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좀 더 천천히,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이 아니라 침묵이 관계를 지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침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침묵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채워 넣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깊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잡아주는 것. 친구가 슬픈 소식을 전해왔을 때 조언 대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침묵 속에 담긴 것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리 세대는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조언을 해줘야 하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있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사람은 충분히 위로를 받습니다. 충분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면서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말로 가득 채우면 상대는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있으면 상대가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나이 듦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여유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세상이 낯설어진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 듦이 주는 선물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했고, 빨리 말해야 했고,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빠름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 느림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 느림이 바로 품격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편하다는 느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그것이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이, 수많은 감정이, 수많은 관계가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젊은이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 깊이가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강요하듯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 가르치듯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관계 안에서 빛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꿔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오랫동안 멀어진 관계, 아직 하지 못한 말,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는 어떤 답답함,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것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려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것 혹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함께 다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것, 옳고 그름보다 상황을 먼저 읽는 것, 말보다 들음으로 관계를 채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할 때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딱 한 번만 바로 반응하지 않아 보세요. 딱 한 번만 상황을 먼저 읽고 말을 꺼내보세요. 그 한 번이 다음 한 번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씩 달라진 관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늦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내 안을 비워서 상대가 채울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 비움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비움을 통해서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 비움을 통해서 상대는 가까워집니다. 그 비움이 결국 우리 곁에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관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번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안에 성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잊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하는 것보다 먼저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어쩌면 수십 년 된 관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